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순호 홈즈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에서 다주택자 규제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억울하고 아니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성수나 한남 같은 재개발 구역에서 일반 주택보다는 옳근생, 도로부지, 무허가 주택 같은 비주택 매물이 인기도 훨씬 많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택에 대한 규제를 피하면서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도인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보다 그런 매물 가격을 훨씬 더 비싸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옳근생이나 도로부지, 무허가 주택 같은 매물을 사느니 차라리 세금을 더 내고 일반 주택을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재개발 구역에서 오래된 건물 중에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주택 점포라는 물건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진 이 용도인데요. 주로 보통 재래시장 주변이나 그 안에 1층은 뭐 상가, 2층은 주택, 이런 건물들 중에서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주택 점포라고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거를 상가주택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슷하긴 한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상가주택은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이런 식으로 구역과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로 된 데는 상가로만 쓸 수가 있고 주택으로 된 데는 주택으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상가로 써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고 옳근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택 점포는 점포 부분하고 상가 부분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건물 전체가 주택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쓰던 건물 전체를 상가로 쓰던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 점포를 매수해야 되겠다. 매수자 입장에서 주택 점포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무주택자의 경우는 내가 3.3%의 취득세를 내고 주택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6%의 취득세를 내고 상가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두 부분 경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경우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주택을 두 채가 있던 세 채가 있던 취득세 중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4.6%만 내고 상가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0억 이상 넘는 아주 큰 건물이 아닌 이상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대출도 주택에 비해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수동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건물 일부를 상가로만 쓰고 자기 사업용으로 한다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즉 모든 부분에서 옳근생 건물하고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주택 점포를 옳근생 형태로 매도를 하게 되면 일반 뭐 주택에 비해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택 점포를 매매할 때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기준 정비구역에서 대지 지분이 90제곱미터가 안 될 경우 주택은 상관없는데 주택 외에 다른 뭐 옳근생이나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제곱미터가 안 되는 주택 점포는 전부 다 상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건물의 일부분이라도 주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법은 건축물의 대장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의 기준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점포의 일부라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면 주택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주택세에 포함 안 시키고 싶은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90제곱미터가 안 될 경우, 9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이거를 주택세에 포함이 돼도 무방한 경우, 주택세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에 맞게 매매하실 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주택 점포를 이렇게 머리 아프게 거래하는 것보다 옳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옳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담당 관청에 용도 변경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관청에서는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조합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조합에 문의를 해보면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권리가액 변동이나 추후 상가보상금의 문제로 인해서 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차선책으로 주택 점포를 권해드린 겁니다. 현재 성수동 지역은 기존에 상권이 좋은 연무장길이나 아뜰레길 같은 경우에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수년 전부터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밀려난 분들이나 새로운 젊은 창업자분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예전에 비해서 상권도 많이 죽었고 괜찮은 상가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분들이 조합의 용도 변경에 관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1, 2, 3지구는 용도 변경된 사례가 거의 없고 4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용도 변경을 동의해줘서 최근에 용도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조합에서도 업무상 어려움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